5년 만에 임대료 2배, 법은 누구 편인가? 안녕하세요. 버딩미, 당신이 판사라면? 입니다. 오늘 들고 온 이야기 정말이지 남 얘기 같지 않으실 겁니다. 20년 동안 한자리에서 치킨집을 운영하며 동네 명물이 된 가장. 그런데 어느 날 건물주가 월세를 2배로 올리겠다고 통보합니다. 15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요. 법에 5% 상한제가 있다고 들었는데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한 걸까요? 그리고 법정에서 딱 하나 결정적인 증거가 등장하는데요. 그게 오히려 세입자의 발목을 잡게 됩니다. 과연 어떤 증거였을까요? 때는 2003년 3월입니다. 47살 김민수 씨는 인천 부평구의 한 상가 1층에 짐을 풀었습니다. 대기업 구조조정으로 퇴직금을 손에 쥔 그가 인생의 2번째 챕터를 시작한 날이었죠. 월세는 80만 원. 건물주 72살 박영희 씨는 상냥한 미소로 말했습니다. 장사 잘 되면 우리 서로 좋은 거 아니겠어요? 오래오래 함께해요. 그 말 한마디가 20년짜리 인연의 시작이었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주변에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고 학교가 생기면서 상권은 급성장했어요. 김민수 씨의 치킨집은 이제 동네 사람이라면 모르는 사람이 없는 명물이 되어 있었습니다. 월세도 단계적으로 올라 2018년에는 150만 원이 됐죠. 김민수 씨는 단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매달 15일이면 어김없이 임대료를 입금했어요. 건물주 박영희 씨도 만족했고 두 사람 사이는 그야말로 모범적인 임대차 관계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2023년 5월 계약 갱신 시점이 되자 분위기가 싹 달라졌습니다. 박영희 씨가 말했어요. 다음 계약부터 월세는 300만 원입니다. 김민수 씨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5년 만에 2배라니. 그게 법으로 금지된 거 아닌가요? 그러자 박영희 씨는 냉정하게 답했습니다. 법은 계약 기간 중에 5%만 올리라는 거야. 새로 계약하는 건 자유야. 김민수 씨는 밤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치킨 한 마리 이익이 5천 원인데 월세 150만 원을 더 내려면 한 달에 300마리를 더 팔아야 합니다. 하루에 10마리씩 더요. 이미 새벽 2시까지 일하는 그에게는 불가능한 숫자였습니다. 변호사 상담을 받았지만 돌아온 말은 더 냉혹했습니다. 선생님은 이미 10년 전에 계약갱신 청구권을 다 쓰셨어요.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은 최초 계약 후 10년까지만 보호합니다. 2003년부터 2013년까지가 보호 기간이었고 그 이후 김민수 씨는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던 겁니다. 자, 이 사건의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의 5% 인상 상한제, 이게 10년 보호 기간이 지난 세입자에게도 적용되느냐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오래된 가게들 참 많죠. 몇십 년씩 한 자리를 지켜온 분들이요. 그분들이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느냐? 아니면 건물주의 선의에만 기댈 수밖에 없느냐? 이건 단순히 한 치킨집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 수많은 자영업자들의 현실과 맞닿아 있는 질문입니다. 여러분이 매일 가는 동네 단골 가게가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지는 이유, 혹시 이런 구조 때문일 수도 있거든요. 2023년 6월 열나흘, 김민수 씨는 소장을 법정에 제출했습니다. 소장, 쉽게 말하면 법원에 내는 싸움 신청서예요. 먼저 원고, 즉 김민수 씨의 입장을 들어볼게요. 20년입니다. 20년 동안 단 한 번도 임대료를 밀리지 않았어요. 그 긴 세월 동안 그가 이 자리를 지키며 장사를 한 덕분에 상권도 함께 성장했습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2배라니요. 주변 시세가 220만 원인데 300만 원을 요구하는 건 명백히 과도하다는 거예요. 20년간 쌓아온 신뢰 관계를 일방적으로 깨는 것이고, 이는 신의성실 원칙, 쉽게 말해 상대방을 믿고 성실히 대해야 한다는 원칙에 위반된다는 주장이었습니다. 권리남용 금지, 즉 권리가 있어도
상대방에게 지나치게 해를 끼치는 방식으로 쓰면 안 된다는 원칙도 함께 주장했죠. 피고, 즉 박영애 씨 입장도 나름 논리가 있습니다. 10년 보호 기간이 끝난 이후 재계약은 헌법이 보장하는 계약 자유의 원칙, 즉 서로 합의해 자유롭게 계약할 수 있다는 원칙에 따른다는 거예요. 게다가 감정평가 결과 적정 임대료가 260만 원에서 280만 원이라는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20년간 박영희 씨는 시세보다 낮게 받아온 거예요. 말 그대로 착한 임대인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부동산 중개업소에 권리금 1억 5천만 원의 가게를 내놓은 광고가 발견됐습니다. 김민수 씨 스스로 이 가게의 영업 가치가 충분하다는 걸 인정한 셈 아니냐는 거죠. 여러분은 어느 쪽 손을 들어주시겠습니까? 지금 버딩미 블로그에서 직접 투표해 보실 수 있습니다. 원고 손을 들어줄지 피고 손을 들어줄지 여러분의 판단을 눌러주세요. 투표에 참여하시면 실제 판결 결과를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과연 실제 판사는 어떤 결정을 내렸을까요? 살짝 귀띔하자면 완전한 승리도 완전한 패배도 아닌 아주 흥미로운 결론이 나왔습니다. 자, 드디어 실제 판사는 어떤 결정을 내렸을까요?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했습니다. 즉, 김민수 씨가 일부는 이겼고 일부는 졌다는 뜻이에요. 먼저 법적 판단부터 들어보면요.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제11조의 5% 상한 규정은 계약갱 신청 구권 행사 기간, 즉 10년 안에만 적용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부분은 박영애 씨의 주장이 맞았어요. 그러나 여기서 재판부가 꺼낸 카드가 있습니다. 바로 민법 제2조 신의성실 원칙과 권리남용 금지 원칙이에요. 재판부는 말했습니다. 계약 자유의 원칙도 무제한이 아닙니다. 상대방의 생존권을 위협할 정도로 과도한 조건을 제시하는 것은 권리남용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감정평가 결과가 결정적이었습니다. 적정 월세는 260만 원에서 280만 원. 박영희 씨가 요구한 300만 원은 이 범위를 초과합니다. 재판부는 중간값인 270만 원을 적정 임대료로 결정했어요. 기존 150만 원에서 80% 오른 금액이지만 시세를 반영한 객관적 수치라는 설명이었습니다. 그 권리금 1억 5천만 원 광고요. 재판부는 단순 시장조사였다는 김민수 씨의 해명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영업이익이 충분하다고 평가한 근거로 본 거예요. 결론적으로 월 임대료는 270만 원으로 결정됐고 김민수 씨가 이를 수용하지 않으면 박영희 씨는 계약 해지를 통보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판결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뭘까요? 첫째, 상가 세입자라면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의 10년 보호 기간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처음 계약일로부터 10년이 지나면 법의 직접적인 보호는 사라집니다. 이 시점이 되기 전에 재계약 조건을 미리 협의하거나 임대료 조건을 계약서에 명문화해 두는 게 중요합니다. 둘째, 부동산 관련 활동은 기록이 됩니다. 권리금을 알아본 것이 법정에서 불리한 증거로 쓰일 수 있다는 걸 이 사건이 보여줬어요. 알아두면 반드시 도움이 됩니다. 셋째, 감정평가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임대료 분쟁이 생겼을 때 주변 시세와 감정평가 결과는 법원이 가장 중요하게 보는 자료예요. 분쟁 초기부터 공신력 있는 시세 자료를 확보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임대인도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미리 대화하는 것, 그게 20년의 신뢰 관계를 지키는 가장 좋은 방법이었을지 모릅니다. 당신이라면 어떤 판결을 내리셨을까요? 270만 원 납득이 되시나요? 아니면 조금 더 세입자 편을 들었을 것 같으신가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과 투표로 남겨주세요. 버딩미가 좋으셨다면 구독과 공유 잊지 말아 주시고요. 다음 판례에서 또 만나요.